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화공단 등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군산으로 몰래 반입돼 큰 반발을 산 일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너 달이면 치울 수 있다고 했는데 230톤가량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채 9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에 있는 공공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시야공단 등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750톤이 주민들 모르게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지자체가 반입을 거부하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공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군산시는 불법 폐기물 반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환경부는 서너 달 안에 모두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30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0톤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쌓여있던데 그쪽에다가 지금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옮겨야 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된 데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배출업체 가운데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500톤가량은 배출업체 등이 치웠다며 나머지는 구속에서 풀려난 무허가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 방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내에는 처리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은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불법 폐기물이 처리 약속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시내에만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400대 가까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한 해 수십 건밖에 되지 않는데요. 얼굴이 찍혀도 실제로 적발하기엔 어렵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그래놓고 올해도 30대 가까이를 또 설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치우고 가면 다음 날 제가 새벽에 다시 또 출근을 해서 보면은 또 똑같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죠. 주민들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벽에나 막 버리시는 것 같은데 CCTV를 해도 딱히 이 CCTV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재를 크게 안 하니까 자꾸 계속 버리시는 것 같아요. 관리도 허술해서 아예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전봇대에는 지금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난 지 오래된 겁니다. 전주시는 5년 전부터 12억 원 넘게 들여 370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28대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 건 한 해 평균 20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버리는 때만 겨우 차량 번호를 확인해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사실상 전시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사실 그게 되게 찾기는 어렵긴 하죠. 그 얼굴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그 정보를 이름이나 뭘 알 수가 없잖아요.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만큼 불법 투기 시 실제로 단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주엔 지방 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현실과 지방 소멸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엔 지역 재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 자치단체와 민간에겐 어떤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인구 2천여 명의 작은 섬, 일본 아마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작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섬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구 2천여 명의 외딴 섬. 이곳의 지자체인 아마초는 100억 엔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2002년 취임한 단체장은 먼저 본인의 월급부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가 40%, 공무원 노조는 22%를 줄이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2억엔을 보육 사업에 사용하자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俺たちはこんなもう健康づくりやってるんだから補助金なんかいらないとか、そして各種会議の委員さんがみんな俺たちも日当は半額でいいとか言う。 이 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카레에 소라를 넣은 소라 카레를 개발했고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결 시스템을 도입해 어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를 명품 소로 탈바꿈시켜 한 해 200여 마리를 도쿄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国から補助金を取ってくることが唯一の仕事みたいな形。国にお金をください。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の。 아마초는 이 같은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컨설팅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でコンサルタントは計画を作るだけであともう逃げてしまうような形が日本各地だったわけですけども、ここに住んでいる私たち自身がまちづくり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基本的な姿勢が大切だと。 산과 바다에서 잠자고 있던 자원을 지역을 살리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한 외딴섬 아마초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재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위기의식과 가능성을 주민과 행정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진정성을 먼저 주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住民の皆さんの意識が変わったんですね。役場の本気度が住民の皆さんに伝わったと。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매력을 가끔 잊고 살게 되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참 예쁜 글자, 또 쉬운 글자라고 합니다. 이제 막 한글의 매력을 깨우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날을 앞두고 그동안 배운 한글 솜씨를 뽐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글동글한 가족. 가족이란 손에 손을 잡는 것이다. 사소한 이야기의 점대로 이어진 원. 함께 했던 우리의 행복한 동그라미. 틀리지 않으려 애써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청년. 중국인 유학생 가오동루 씨입니다. 한글 130자, 정성 담아 눌러 쓴 글은 그가 직접 지은 한글시입니다. 가족을 표현할 낱말로 그는 고민 없이 동그라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한국말을 하기까지는 꽤 어려웠지만 적는 일은 쉬웠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 글자기 연습한 적이 없어요. 쉽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국에 오길 꿈꿨던 독일 소녀는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새로운 꿈은 한글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 내용은 예뻐서 좋았고 진심 마음 쓰고 싶어서 그 글을 썼어요. 표현력이 풍부한 한글의 매력에 외국인 청년 유학생들이 푹 빠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홍삼축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마이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공설시장의 전통시장 최초로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다양한 홍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9 지난 홍삼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오는 13일까지 닷새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지는 홍삼축제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홍삼을 구입할 수 있으며 홍삼 국수 등 먹거리 체험과 다양한 공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홍삼 먹거리와 함께하는 지난 홍삼축제, 이제 여러분이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5일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3회 아동청소년 권리축제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이번 축제에서는 4대 권리 체험 부스와 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노래와 댄스 경연대회, 학교별 윷놀이 대항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의 전통시장 최초로
가격과 원산지가 표시되는 전자가격 표시기 650개가 설치됐습니다. 전자가격 표시기는 가격과 원산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상인의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품의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어두운 골목 등 범죄 취약 지역 170곳에 LED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안전 문구나 그림 등을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투사시켜 이미지를 비추는 빔 프로젝터로 범죄 예방과 함께 도시 미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 올해 1,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17년 1,098만 명에서 지난해 1,054만 명으로 44만 명, 4%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44만 4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만여 명,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어음 부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전북의 어음 부도율은 0.53%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어음 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노반 침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전체 구간 182km의 7.6%인 24km에서 노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노반 침하가 특히 심한 공주 구간의 경우 KTX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협약을 맺고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도내 고속도로 12개 지점을 닥터 헬기 이착륙 지점으로 지정하고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닥터 헬기가 이착륙해 환자를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도내 닥터 헬기의 환자 인계 지점도 모두 110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북 한걸음 부모회를 결성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어린이 재활 환자가 1,585명에 이르지만 소아재활병원이 4곳에 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많게는 월 200만 원씩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라도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센터에는 입원 병실이 없고 의사도 1명에 불과하다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교육과 돌봄 기능 등을 갖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학부모 20여 명이 최근 제기된 불법 찬조금 모금 주장에 대해 학교가 지원해주지 않는 출전비 같은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달 수익자 부담금 형태로 냈다면서 내지 않은 학부모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회계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는 그젯밤 9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상태로 차를 몰다 잠든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3도, 전주 22도, 진안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